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대권 도전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 규정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국회 상황 좀 보죠. 일단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다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걸로 어제 이제 의결 처리를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몇 차례 협상 중에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가 법사위만 주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도 내놓고 과방위도 내놓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지막 카드를 던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안 받았어요. 의원총회에서 승인 안 했습니다. 그렇게 승인 안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정도 타협 아니면은 받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타협안이 아니고요. 타협할 의지와 이 권한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이 의석 배분대로 11대 7을 어떻게 이제 배분해 가느냐의 과정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총선 민심에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또 이 균형을 맞춰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 상임위가 이 여러 입법권을 보장하는 법사위, 그리고 대통령실의 전행을 감시하는 운영위거든요.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안보실을 피감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혹은 또 대통령실의 전행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법사위를 내놓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사위 운영위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는 것은 전행을 감시하지 말든지 아니면 입법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희는 둘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뭐 민생이 어렵다, 또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뭐 허황된 좀 포항 서기도 이해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실 거면 지금 기재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하게 지금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고요. 기재위, 국토위, 산자위 등의 경제상임위, 또 지금 정무위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경제 관련 상임위는 또 국방과 외교까지도 정말 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좀 보여달라. 사실 이 숫자를 세 보면 경제 상임위 다 가져갈 숫자도 안 됩니다. 경제 안보 상임위를 7개면 그럼 경제 안보라도 좀 책임지겠다라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실, 오직 대통령실 방탄에만 매몰돼서 운영위 법사위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상황이고, 또 그럴 이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봅니다. 법사위를 그러면은 민주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법사위만 달라 그랬는데 그거를 거부하셨으니까 법사위를 그렇게까지 꼭 가져야 되겠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민주당에서? 법사위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 진실을 밝히고 이 재발 방지와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특검법을 비롯한 여러 법을 제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특검법은 다 모두 이 법사위 소관 법률안이고요. 또 18개 상임위 중 17개의 모든 상임위의 법들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상임위의 5분의 3 의결로 안건 조정을 통해서 본회의 직회부할 수 있긴 하지만 법사위는 어찌되건 관문 상임위로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포기하라는 것은 국회 과반 의석을 포기하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법사위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거고요. 운영위 또한 마찬가지의 의미로 저희는 이 대통령실의 전행을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만약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오히려 민주당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위와 법사위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로 사실은 법사위를 제2당에게 줬었잖아요. 1당이 국회의장 가지고. 저희가 일종의 뭔가 상호 견제와 균형? 뭐 이런 국회 관례가 있었는데. 관례는 항상 바뀌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 하실 때는 뭐 여당이었죠. 예를 들면 여당이 할 때도 있고 야당이 할 때도 있고 1당이 할 때도 2당이 할 때도 있고 여러 협상의 산물이었는데, 어찌됐건 저희가 2년 전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이 한다라고까지 합의문에 명시하면서까지 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걸 이 협상의 산물을 존중하는 것도 정치적 과정이지만 그럼 기준을 마련하자.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면, 혹은 뭐 법사위는 뭐 야당이 한다든지 뭐 2당이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원칙과 기준을 좀 만들어 보자. 네. 근데 전혀 응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와서 관례를 따지네. 관례는 그걸 깰 수 있는 2당이 한 적도 있고 야당이 한 적도 있고 1당이 한 적도 있고 다 깰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자, 어제 이제 국민의힘 추경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기도 음모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요 얘기 있거든요. 결국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생각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꼭 고집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기 위해서 법사위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특검 법안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겨냥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대북 송금 수사 검사들에 대한 수사하는 특검,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거 아니냐. 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이 예. 뭐 법사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검찰이 여러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도 22대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자비한 이 야당 탄압이 지금 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저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법사위를 통해서 저희가 탄압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법사위는 최소한의 이 어떤 공정한 수사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수사 다 받을 거 다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결국 소환조차 못하고 권익위가 이 정말 아무 혐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 종결해버린 거잖아요. 아니 공직자의 배우자는 이제 명품백 받아도 되는 거죠. 권익위가 스스로 존재 의무를 다 망각한 채 종결을 해버렸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법사위를 통해서 당연히 이 입법권을 활용한 견제를 해 나갈 거고요. 아마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 방탄을 좀 감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정권 시즌 2라고 보는데 아마도 13대 국회 때 어땠습니까? 여소야대가 되고 나서 이 50 청문회 국회가 됐었죠. 마찬가지로 이번 22대 국회는 저는 윤석열 정권 청문회 국회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거를 막고 싶었다. 추경호 대표가. 국회에서 아마 이제 운영위와 법사위를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아마 여러 각종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동안의 대통령실을 비롯한 이 많은 이 지금 전행들, 예를 들면 포항 서규도 지금 산자부하고 제대로 협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22대 국회가 앞으로 청문회 국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냥 발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악이요? 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사위원장 고수다. 이 시각은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가져온다 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방탄할 수 있냐고요. 오히려 법사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이 이 법사위원장 몫을 가져오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입법권의 활용이겠죠. 그러니까 입법권의 활용은 뭐 지금 예를 들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국민의힘이 항상 주장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대북 송금 특검 수사검사 다시 수사하는 그 특검, 그거를 민주당에서 발의하려는 게 방탄을 위한 거다. 이런 정확하게는 아니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 수사 조작 특검이고요. 수사 조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금 술판 회유를 비롯한 여러 이 국정원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 국정원의 문서를 모두 배제한 채 임의로 검찰의 측 주장만 다 지금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사 조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뭐 수사 조작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많은 지금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디오백과 도이치모터스 수사 뭐 지금 하나도 지금 진실이 밝혀진 게 없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법사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방금 전에 아마 청문회 국회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50 청산 청문회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50 청문회와 버금갈 정도의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청문회 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각 상임위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원내 대표단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이 국회법이 정한 여러 행정조사권을 비롯한 여러 증인 채택 또 이 서류 제출에 대한 여러 자료 요구에 대한
채택 이런 부분들 그러면 또 모두 다 활용할 예정이고요. 주제가요, 의원님. 물론 청문회를 실시하면 그런 방식을 하시겠지만 주제가 예를 들면 뭐 지금 유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청문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고요. 지금 국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무기력하게 운영되어 왔냐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심지어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예.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직무에 관련된 자료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증인 채택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의 의구심을 민주당이 어찌됐건 이 야당이 풀어줘야 되는데 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정권을 그러면 저희는 예. 이 먼 산 바라보듯 해야 되는지 그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국회 권한을 활용해서 자료 요구와 증인 출석 요구 등도 다 모두 활용해야 된다. 행정조사권을 모두 활용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국회 증감법에 정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화영 전 지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의 침묵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정말 허황된 좀 판결이 나온 거고요. 어찌되었건 재판부에 지금 여러 지금 물론 판결문도 저희도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겠지만 지금 여러 이 변호사들 통한 얘기를 들어보면 재판부가 이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의 CEO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정원 문건에서도 밝혀지고 있듯 이 대북 사업에 쌍방울이 지금 주가 조작에 의구심이 있으니 의심이 드니 대북 사업을 이 대북 공작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서들이 이 국정원 문서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실제로 해당 이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나노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주식이 뭐 수개월도 안 돼서 2배 가까이 뛰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의혹과 정황들이 있거든요. 또 그 해당 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대북 정찰총국의 북한 간부에게 몇십억을 제공해야 된다 등의 이 내용들이 다 국정원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문서를 모두 다 증거 채택에서 배제한 채 정말 일방적 이 검찰의 주장만 인정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가 또 이 주가 조작이 지금 쌍방울에서 주가 조작을 했던 김성태 회장이 주가 조작을 했던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증언을 신뢰하는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저희가 추가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로 밝힐 예정입니다. 저도 지금 최고위에서도 밝히고 내일 좀 기자회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재명 대표의 침묵의 의미는 불만의 표시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불만이 아니죠. 허황된 판단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뭐 아마 차차 보다 더 큰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원 당규 개정 얘기 좀 해볼게요. 최고위 통과했습니다. 가장 이제 언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당 대표 1년 전 사퇴 규정,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거 이거거든요. 우상호 의원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거 보니까 당권 대권 분리에 어긋난다. 어제 박지원 의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위인 설관식 개정이다. 이렇게 좀 중진들은 비판하는 것 같던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당헌당규 개정을 하면서 또 혁신위원장을 과거에 하면서 가장 주요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사법화를 근절해야 되고 정당 불신이나 정치 혐오에 기반한 당원 당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원 25조 같은 경우는 당대표 이제 이 사퇴 규정을 담고 있는데 임기 규정을 바꾸는 것보다는 88조에 있는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지금까지는 당대표 1년 전 사퇴를 강제하는 조항만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헌 등의 사유로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상당한 사유로 사회가 발생할 시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박탈하는 규정은 사실 정당 당원 당규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이 정당의 자율적인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조항들도 예외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조항들, 정당은 사법기관이 아닌데 해당 지도부나 어떤 이 여러 의원이 의총이든 혹은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무적 판단에 대한 여지를 둬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당원을 그래서 그대로 차용해 온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은 아무 말 없으면서 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당원을 똑같이 차용하는 것을 문제 삼는지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의원님, 요거를 예외 규정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은 이제 개헌이나 탄핵 등으로 조기 대선이 저는 탄핵을 언급한 적은 개헌 없습니다. 등으로 개헌이나 임기 단축 등으로 조기 대선이 될 수 있는 개헌이라고만 가능성.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예. 현재 조항으로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예. 저는 어찌됐건 이 여러 가지 어떤 해당 사유 상당한 사유에 의한 피선거권 박탈만큼은 금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을 마치 삭제하는 것처럼 보도가 처음에 됐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대선 1년 전 원칙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사유를 당무위의 의결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 피선거권을 복원할 수 있는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이 이 7인의 멤버고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심각하게 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되는 거에 반대하는 건 물론이거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인터뷰인데 김영진 의원의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 보는데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논쟁할 때도 대의민주주의는 더 좋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거든요. 대의민주주의가 옳은지 참여민주주의가 옳은지 수기민주주의가 옳은지 직접민주주의가 옳은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을 활용해서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보고요. 대권 당권 분리도 과거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소위 비문계 의원님들의 여러 공세를 막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거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게 옳다. 그게 지고지수나 원칙입니까? 정당의 목표는 이 집권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요. 여러 정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권 당권 목표, 그러니까 대권 당권이란 수단은 공정한 경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조항을 복원한다고 해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한다든지 혹은 뭐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게 지고지수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 민주당의 다음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만 보장되면 당권 대권 일치해도 된다? 저는 당권 대권의 일치와 불일치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고지순한 원칙으로 삼아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칙과 목표일 수는 없다. 그건 수단일 뿐이다. 공정한 경선은 당연히 치러야죠. 그건 공정한 경선을 치르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심판받습니다. 저희도. 자, 짧게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련해 가지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권익위는 이 여러 가지 국민 권익과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의 판단은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판단했고 대통령은 심지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에게 면죄부를 줬거든요.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